자, 영주권에 대한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NIW는 아마 뭐 그 대상자들이 많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그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LC 단계, 뭐 그 140 단계, 485 단계, 3단계라는 걸 거치는데 이제 여기 NIW라고 하는 거는 스폰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와 매칭이 돼서 회사에서 나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동국하고 이슈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민국하고 이슈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승인율도 높은 편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박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최소한 뭐, 논문이 뭐, 몇백 개, 뭐, 몇십 편 이상이 있어서, 뭐, 횟수가 많이 인용이 됐다거나, 뭐, 의사분들인데, 뭐, 특허가 있다거나, 뭐, 공대 계시는 분들은, 뭐, 의사분인데 굉장히 저명한, 뭐, 어떤 그런, 뭐,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몇 편 실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 이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문직, EB2, EB3 프로페셔널인데, EB2는 보통 석사학위. 자, 한국 석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사학인데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있으면 이퀴버넌트 석사가 돼가지고 2순위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2순위하고 3순위, EB2하고 EB3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EB2는 뭐 한 2, 3년 걸렸으면은 EB3는 한 7, 8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문호가 열려가지고 지금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EB2, EB3를 많이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한 지금 2년이면은 영주권을 둘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맞춰서 스폰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회사가 노동국과 이민국에 신청을 해서 허락이 나야지 이제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적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SAT를 잘 봐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CPT하고 OPT를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H1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H1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6년인데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H1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요. 옮겨갔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회사도 나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다고요? 이게 7년씩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볼모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영주권이 일단 들어가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이게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주권이 들어가면 7년은 얘는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외국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못 도망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력 착취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H1 비자를 받은 기업으로 가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옮겨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EB3 언스킬드인데 언스킬드는 이제 한마디로 그거예요. EB2나 EB3는 취지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런 전문직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라도 불러가지고 이런 전문직의 종사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면서 어떤 기업에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가 이제 EB2, EB3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고 언스킬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한국어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해가지고 언스킬드로도 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주공사들에서 왜 뭐 꽃 이렇게 자르는 거, 뭐 아니면은 뭐 닭 공장에서 닭 뭐 포장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쪽은 뭐 학력, 전공 무관합니다. 그냥 뭐 닭 포장하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언스킬드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이게 언스킬드 디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이민은 보통은 뭐 50만 불, 100만 불 투자 이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변호사들끼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50만 불 정도 날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보통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건 뭐 리지널 센터를 만드는 거건 호텔을 만드는 거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스탁하고 본드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스탁은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날아가면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본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내가 언제 만기가 되면 이자와 뭐 내가 원금을 상환을 하는 건데, 이거는 투자 의미는 이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내가 너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주관하는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어떤 정부기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조금 안전한 편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다,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언제든지 이게 도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가만히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돈만 넣어놓고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제 저희도 해보면은 요즘은 중국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뉴욕 시티에서 뭐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50개 그 쿼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한 20개, 한국 거 20개, 중국 거 한 30개 이렇게 따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20개가 이게 다 소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한테 20개를 안 줘요. 중국 애들은 그냥 홀캐시로 막 몇만 불씩 그냥 몇십만 불씩 그냥 바로바로 이제 넣어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국 컬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랑 하셔도 되겠지만 어디랑 하시던지 이거는 정말 잘 신중하게 보셔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5억이 내 전재산이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NIW나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고, 프로페셔널은 보통 우리가 학사학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요즘 3순위도 지금 2년밖에 안 걸리니까 학사학위만 있으시면 지금 EB3 프로페셔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경력이 어떤지 이력서를 보고, 내 전공과 경력에 맞는 회사와 매칭이 돼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럴 때 이제 스폰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2년을 기다려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언스킬드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대도시에 잘 없어요. 대도시에 없다는 얘기는 다 시골에 있겠죠. 그죠? 대도시에 있으면은 노동력을 구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살면서 어떤 그런 그 시간당 10불 뭐 이렇게 받으면서 일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언스킬드를 스폰서를 하는 건데, 언스킬드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죠.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경력이 하나도 없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지만, 언스킬드를 하실 때는 목적 자체가 진짜 영주권만 받고 끝나는 거일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미국에서 뭔가 제대로 취업을 해가지고 뭐 또 애들 교육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거일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거기 가서 뭐 시골에 가셔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 1년에서 2년 동안 뭐 의무복무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 의무복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도시로 오셔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도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러는 절차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것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